제가 그냥 딱 그 3가지 정도만 저한테 이제 딱 다가오는 게 뭐냐면 평등이라는 단어와 경제적 자유, 그 다음에 이제 복지라는 거, 이 3가지를 이제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앞에 교수님 말씀하신 인생은 공평하지 않은데 정말 제가 지난 5년 동안 들었던 단어 중에 가장 많은 단어가 평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평등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이게 되게 많았었는데 그게 결코 인생에서 이루어질 수 없죠. 이 밀턴 프리드만의 책에 보면은 그 평등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자가 예를 들어서 뭐 재벌이 자녀한테 재산을 남겨줄 때 돈만 그럼 얘기하느냐, 그러면 엄청나게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평등 얘기를 안 하느냐, 이런 지적을 해놨는데 그 평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를 잘 활용해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나 이런 어떤 정책적으로나 이게 평등이 가능할 것처럼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기대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또 불평도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등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어떤 보상들이 이루어졌지만 그 보상이 또 완벽할 수 없는 거고, 그게 또 저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체제가 우리 역사를 거의 일관해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여기서 너무 뭐 포드, 에디슨, 록펠러 이런 사람들 얘기를 했지만 대개의 경우 그들도 위험을 뚜렷이 의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운명에 맡기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잘 됐을 리는 없죠. 근데 이제 우리 그 어린 친구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고 이러면, 또 우리 이제 뭐 대학생, 또 사회 방금 나온 조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세상이 너무 불평등하다. 그다음 내한테 주어진 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이렇게 잘못돼서 뭐 이렇게 누리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한다면, 누구나 어떤 도전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사회에서도 엄청난 도전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것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그런 허울 좋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한 이제 그 평등이 이제 3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 그 다음에 결과의 평등, 뭐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평등과 기회 평등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결과의 평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의 생활이나 소득을 누려야 한다. 경주의 결승점에 나란히 들어와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결과의 평등은 명백히 자유와 충돌된다. 그것을 촉진시키려는 노력은 정부를 한층 거대화하고 정부로 하여금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게 하는 주요한 원천이 되어 온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다 같이 평등하려고 하면 정부가 더 크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많이 이제 강조되어 왔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 저는 이번 정부는 그게 불가능할 뿐더러 또 사람들의 의지만 약화시키는 결과의 평등에서 멀어지기를 바라고, 평등이라는 환상으로 인해서 불만이 커진 청년들, 그 다음에 또 뭐냐,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규제와 터세가 있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다 너무 이제 그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뻗어나가지 않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한테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스스로 선택해서 그 다음에 기꺼이 발을 내디뎠을 때 뭔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주는 그런 정권이 됐으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프리드먼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결과의 평등을 자유보다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평등도 자유도 달성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힘을 막 사용하면은 자유가 파괴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그 평등을 위해서 좋은 목적을 위해서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힘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자유를 제일로 하는 사회는 결국 보다 더 큰 자유와 큰 평등 2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평등이라는 허울, 그걸로 인해서 그게 참 우리 처음에 들을 때 막 너무 좋았고 그랬지만 그게 결국은 이룰 수 없는, 앞으로 우리 인류가 앞으로 계속 한다 하더라도 절대 인생은 공평하지 않고 사람 평등할 수 없다는 거, 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인류애적으로 어떤 약한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거가 다 아닌 경제적 평등 뭐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이렇게 결과의 평등을 누린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식시켜주고 그에 맞는 정책을 베풀어야 되고 특히 젊은이들이 그거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번에 또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젊은 세대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뭐 다 노력하겠지만 않는 사람도 많으면서 경제적 자유가 확보되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경제적 자유는 뭐 앞에도 교수님도 요약해놨고 저도 이제 몇 줄을 요약하면은 그냥 우리들 자신의 소득의 사용 방법, 소득 중 얼마만큼을 우리 자신을 위해 쓸 것인가, 어떤 항목에 쓸 것인가, 얼마만큼 누구에게 줄 것인가 등등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는 어떻게 보면 자기 가치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어떤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자유스럽게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사업활동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들과 사고 팔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그게 경제적 자유인데 이 경제적 자유가 그게 없는 사람들이 요즘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 저는 사회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 뭐 그걸 받거나 아니면 뭐 정부로부터 어떤 뭘 받든지 그런 아주 수동적인 상태로 인해서 자기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누릴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로는 안 되고 내가 경제적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거를 젊은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평등이라는 그 허울에 갇혔을 때는 결국 남 탓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남 탓하는 기류가 우리 사회에 너무너무 많이 퍼져 있고 남 탓을 하다 보니까 서로 공격하고 계속 싸우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취직이 안 되는 건 세상에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 사업이 안 되는 거는 제도가 엉망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특혜가 가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걷어내고 이제는 정말 열심히 뛸 수 있는 풍토를 이제 이번 정권이 마련해 줬으면 참 좋겠고 평등이라는 환상 속에서 무기력해진 이들이 도전의식을 갖고 달릴 수 있으면서 이제 뭔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달리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안 되니까 무조건 투하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자유하고 관련돼서 제가 이제 좀 이걸 살펴보는 가운데서 이제 프리드먼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인용해가지고 이제 항상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자기가 더 이상 이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없다 이러면서 요약했는데 정부의 세 가지 역할이 하나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전쟁이나 이런 거로부터 이제 방해하는 임무. 그 다음에 뭐 하나는 사회 구성 간에 뭐 억압하고 불법을 막는 거. 이 두 가지는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사항이 공공사업과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일. 이게 이제 정부의 역할 중에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현재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정부 권력의 무한한 학대를 정당화시키는 구실이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정부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제3자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3자 효과를 유념해야 된다 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권력을 증대시키면 시킬수록 그만큼 대다수의 시민에게 봉사하기는커녕 시민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대다수의 시민을 희생시키고 그들만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위험을 점점 더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정부가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은 사태를 악화시키고 선의의 제3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그 다음에 재수 좋은 사람에게 때 아닌 행운을 안겨준다 이거예요. 이제 정부는 근데 어떤 사업을 일단 벌이면 그칠 줄은 모른대요. 그리고 일단 벌인 사업을 이제 목적을 거두지 못했는데도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쇄하기는커녕 기구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예산도 비대해지는 거죠. 근데 정부 사업 중에서 그게 결국은 나중에 이득을 남기거나 이러지 않는데 사업은 점점 커지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엄청 피해를 보는데 어떤 일부는 굉장히 재수 좋은 사람들은 이게 여기서 엄청난 그 이득을 얻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막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평등에 대해서 더 열받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정부도 공공사업이나 이제 이런 걸 많이 하고 공공기관 같은 거 뭐 많이 줄인다고는 하는데 이런 걸 신중하게 설립하고 신중하게 운영해가지고 선의의 피해자나 재수 좋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막지 못하면은 사람들의 경쟁 의지가 무력화되죠. 왜냐면 저 따위로 해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내가 뭐 때문에 열심히 살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가 행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건 아주 그냥 사소하게 예를 들어서 사람을 기용하는 문제 이런 것만 봐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정권이 그 예전에 그런 것들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고 지금도 사실 현재 이 정권 들어서서 얼마 안 됐는데도 그런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경쟁 의지가 무력화되지 않고 편법과 술수, 그 다음에 연줄에 기대는 사회, 이런 사회가 사라지도록 이 정권이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기회와 정직한 땀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복지라는 건데요. 우리 사회가 이제 뭐 선진국에 들어섰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선진국 초입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올림픽 할 때 모든 그 엄청난 많은 나라들이 입장할 때 국민소득을 받거든요. 우리나라 3만 불이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그 올림픽 할 때마다 국민소득을 열심히 보거든요. 지난 4년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3만 불이 됐으면은 그 전에 우리보다 조금 앞선 나라들은 전부 다 38,000, 4만으로 올라갔더라고요. 유럽 나라 중에서 터키인가? 뭐 터키가 아니라 터키 유럽이 아니니까 무슨 나라 하나 있어. 그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4만 불 가까이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만 불 됐으면 그 나라들은 그만큼 더 올라간 거예요. 10만 불 넘는 나라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되게 못 산다고 생각했던 나라들도 지금 거의 만 불로 다 왔더라고요. 그러면 만 불은 상당히 사실은 우리도 옛날에 돌아보면 만 불은 상당히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그럼 3만 불이 우리가 정말 잘 사는 나라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복지가 이제 너무 복지를 많이 이제 베풀어야 되지만 두서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이게 지난번부터 복지가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는 프리드먼이 말한 그 복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프리드먼은 무조건 받기만 하는 수동적 복지가 아니라 일어서서 걸어 나와 사회와 함께하는 능동적 복지를 이 사람은 권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쓴 내용 중에서 제가 참 이거 읽으면서 감탄했던 게 뭐냐면 복지 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원조를 주면서 동시에 이들이 복지 수혜자 명부로부터 임금 수령자 명부로 순조롭게 넘어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주변에 딱 보면은 여기서 뭔가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내가 이거를 못 받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뭐 더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주변에서.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국가로부터 공짜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금을 수령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모든 가족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간단 명료한 수단을 제공하고 동시에 거대한 관료기구를 피하고 상당한 정도의 개인 책임을 유지하며 개인들로 하여금 보조금을 받는 대신 일을 하여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유인을 계속 살려두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즘 우리 일가족 자살 사건이 참 많은데 그게 너무 참 가슴 아픈데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고립 속에서 살다가 이제 의지를 잃어버리는 건데 이 사람들을 이제 못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원을 조금 해줘도 이 사람들이 사회에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죽는 경우가 많은데 보조금 받는 것보다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프리드먼이 말하는 그런 능동적 복지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제가 꽂힌 게 뭐냐면 프리드먼은 보건, 교육, 후생 자체 계산에 의하면 매년 사기, 남용, 낭비 때문에 손실되는 돈은 5만 달러 이상의 주택을 10만 원 이상 짓고도 남을 액수. 이건 뭐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건데 지금도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낭비는 고민거리다. 그러나 이것은 그토록 거대한 규모로 성장해버린 온정주의적 정책들의 해악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온정주의적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막 퍼주는 그런 건데 제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들의 거대한 해악은 우리 사회 구조에 끼치는 영향이다. 이 정책들은 가족을 약화시키고 일하고 저축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유인을 감퇴시키고 자본 축적을 감소시키며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러한 사실들이야말로 이 정책을 평가하는 근본적인 기준들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그 개인들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어디나 곳간을 채우려면은 많이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사기, 남용,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그 어떤 계속 사업가인데 그 사람이 계속 학교 이사장을 맡아달라 그랬는데 그 학교에 너무 빚이 많아서,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안 맡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맡아달라 해서 할 수 없이 자기가 학교를 맡아서 학교에 가서 딱 보니까 전부 다 낭비인 거예요. 그 2년 동안 이 사람이 그 낭비 요인을 싹 없애고 나니까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벌어들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기, 남용, 낭비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여러 가지 누수가 생기는 것들을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기공화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 사기예요. 개인들끼리도 막 사기치고 그리고 막 매일 전화로도 사기치고. 제가 이번에 부산에 갔는데 우리 조카가 어린이들한테 보이스피싱 전화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얘기하지만 지네끼리 그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퇴치할 것인가 하는 거를 나한테 막 얘기해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사기공화국인데 사기치는 행위, 부정직한 행위에 철퇴를 가해서 정직한 사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저는 이거를 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기친다. 이게 전 세계에 퍼져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남용도 저는 일종의 사기라고 생각해요. 조그만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돌아다니면서 그거 가지고 사기치잖아요. 내가 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사기하고 남용, 이거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 풍토가 될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었어요. 이제 이거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사람들이 검찰공화국 어쩌고 하는데 어쨌든 검사님이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또 그런 검사들이 많으니까 저는 그거를 좀 막는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낭비에 대해서 이거는 되게 이제 지금 정권도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몇 군데 다니는 그런 어떤 사이트에 보면은 전 국민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중국인이라고 말해놓은 거는 중국인도 있지만 조선족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주택 구입하는 중국인들이 주택 구입하는 거고, 그다음에 의료보험 혜택은 조선족에 대한 이것이 이제 너무 크다. 그래갖고 그거를 막 계산을 막 해놓은 사람들도 있던데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는 혜택을 그 규정 내에서 보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많이 본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어디서 봤는데 약사가 그걸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거를 써놨더라고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약을 몇백만 원어치씩 그거를 타갖고 간대요. 타갖고 가면서 내가 이만큼 타갖고 가면 깎아줘야 되지 않냐. 약을 200만 원어치를 타갖고 가면은 의료보험공단에서는 거의 한 800만 원, 600만 원 정도 의료보험공단에서 그걸 내주는 거거든요. 그게 의료보험으로 해서.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상 보면은 굉장히 그 약사가 해놓은 얘기가 되게 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가에 그렇게 될까봐 너무 과하게 안 한다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특이한 약, 비싼 약 이런 걸 골라서 엄청나게 타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새나가는 게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하니까 그 약사가 그걸 써놓으니까 그 밑에다가 다른 약사들도 사실이다 해갖고 이제 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의료보험료를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가난한 그런 사람들 위해서 도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완전 떼거지로 자기네 가족들 다 와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타갖고 가는 약 중에서 싼 약은 안 타간대요. 굉장히 비싸고 거기서 구할 수 없는 약만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타고 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과도한 그런 의료 혜택 받는 거, 그 다음에 교포들이 이제 재미교포들도 그렇고, 저도 이번에 미국 갔다 왔는데 같은 비행기 타고 오는데 미국에 엄청나게 부자거든요. 그 사람이 미국에서 우리 사업하는데 한국계 미국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국내에 와서 그거를 받는 거예요. 국내에 와서 다 하고 간다. 그러면서 미국은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논스톱으로 돼 있고 빠르고 이래서 우리나라 와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듣는데 사실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지 않도록 저는 잘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 국민들은 잘 못 누리는데 그게 외국인들이 누리고 있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외에 세고 있는 것들로 그것도 많이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8 기동대 이런 데서 굉장히 부자들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데, 저는 우리가 이제 여자들은 특히 많이 알 거예요. 그 일부 업종에서는 다 현금만 받거든요. 현금만 받으면서 또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10회를 끊을 때 현금을 주면 11회권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잘 되는 업체들이 지금 다 세금을 안 내고 장사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면 엄청나게 이제 이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자영업자들이 되게 어렵다고 하지만 진짜 알짜 자영업자들이 세금 안 내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몇몇 업종들은 아예 현금만 받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서 저는 낭비를 막아야 된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 문화계통의 낭비, 불법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우리나라 문화교류를 막아갖고 우리 한류 스타들 아무도 못 나가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은 우리 서적을 무단으로 다 복제해요. 제 책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계약을 맺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되게 조금 주고 그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막 찍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러니까 요즘 뭐 제대로 하는데도 조금 생겼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무단 복제하는 일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엄청나게 인기 있는 드라마 있잖아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지네들 지금 공짜로 다 보면서 거기서 막 별표까지 매고 있어. 지금 사람들 너무너무 열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도둑질을 내놓고 하면서 거기다가 막 그런 거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유명한 컨텐츠들을 자기네들이 리메이크 하려면 그걸 갖고 가서 우리한테 원작료를 내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무조건 우리나라 모든 프로그램을 지금 다 뺏겨가지고 하고 있으면서 그걸 또 걔네는 또 수출한다는 거예요. 수출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원조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 하나의 업체 이런 데서 막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번 정권에서는 확실히 좀 저는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진짜 콘텐츠를 도둑맞는 거는 정말 너무 큰 낭비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이제 이거하고 같이 해서 막 네티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데, 지금 뭐 신라면이니 뭐니 이런 뭐 새우깡이니 이런 거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포장까지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얘네가 지금 동남아에서 우리보다 더 잘 팔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는 막아야지. 이런 것도 다 낭비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얘네들이 지금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하고 우리가 수입을 많이 못 올리는 거는 낭비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보다 100배 이상 사기치는 중국의 사기로 인한 낭비, 중국의 모렴치, 몰상식을 좀 막아내줘서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받는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좀 막아줬으면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정권은 평등이라는 환상 속에서 헤매는 국민들에게 건전한 경쟁의식과 도전의식을 불어넣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정책을 제대로 펼쳐서 전 국민, 특히 청년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기, 남용, 낭비를 막아서 우리 국민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나서서 좀 해결해주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